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딱 받는 순간 와, 진짜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이거 당장 수술 안 하면 나 이제 평생 못 걷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막 밀려오고요. 하지만 잠깐만요.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로 수술대에 오르는 게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길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통계 한번 보세요. 정말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반월상 연골 절제술 건수가 미국보다 무려 9배, 일본보다도 7배나 높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 무릎이 유독 약하기라도 한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다른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공포의 시작점, 바로 그 MRI 사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MRI 사진에 찍힌 그 찢어진 부위를 보고 아, 얘가 내 통증의 주범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건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MRI가 그래서 연골이 대체 왜 찢어졌는데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픈 45세 이상 성인의 30%에서 40% 정도가 MRI를 찍어보면 연골 파열이 발견된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찢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통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40대 이후에 생기는 퇴행성 파열은 어떤 끔찍한 부상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도 찢어진 걸 잘라내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13년에 핀란드에서 의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진짜로 찢어진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고요. 다른 그룹은 정말 놀랍게도 그냥 피부만 살짝 째고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그대로 꿰매버리는 가짜 수술을 한 거죠. 물론 환자들은 자기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이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두 그룹의 통증 감소나 기능 회복 정도가 완벽하게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좋아졌다고 느꼈던 진짜 이유는 연골을 잘라내서가 아니라 수술 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충분한 휴식과 재활 덕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찢어진 연골이 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우리 무릎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진짜 원인을 한번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무릎은 혼자서 움직이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 그림처럼 위로는 고관절, 아래로는 발목이라는 커다란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 기어 같은 거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저 위쪽에 있는 핵심 기어, 고관절이 꺼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무릎 아프신 분들을 보면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충격 흡수 장치, 즉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고관절 근육의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이 중요한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리니까 우리가 걷거나 뛸 때마다 생기는 모든 충격이 가장 약한 무릎 연골로 고스란히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여러분의 몸이 가진 그 놀라운 회복 능력을 깨울 수 있는 수술 없는 회복 계획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희망의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을 나타내는 주황색 선은 아래로 내려가고 무릎의 기능을 보여주는 파란색 선은 위로 올라가죠.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4주에서 8주 사이, 이 시기가 바로 수술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아프다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게 최악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연골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 펌핑 작용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마치 스펀지를 꼭 짰다가 놓으면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움직이지 않는 무릎은 말 그대로 굶어 죽는 셈이죠. 한의학적 치료는 바로 이 골든타임에 맞춰서 아주 정교한 계획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급한 염증의 불길부터 잡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물 찬 것을 자연스럽게 마르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연골이 다시 살아나는 데 필요한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주는 거죠.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환자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인데요.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몸무게가 딱 5kg만 늘어도 계단을 내려갈 때 우리 무릎이 받는 압력은 최대 40kg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어떨 때는 식단 조절이 그 어떤 명약보다도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걷기만 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처럼 체중이 실리지 않는 펌핑 운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부드럽게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를 늘려주고요. 마지막으로 허벅지에 힘을 꽉 주는 등척성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는 거죠. 이 3단계 접근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뭘 하느냐만큼이나 뭘 하지 않느냐도 중요해요.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로 스쿼트를 하거나 레그 익스텐션을 하는 건 회복 중인 연골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찌릿하거나 시큰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후퇴하라는 신호입니다. 즉시 멈춰야 해요. 물론 제가 수술은 무조건 나빠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정말로 수술이 꼭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딱 5가지입니다. 첫째, 무릎이 특정 각도에서 딱 걸려서 펴지지도 구부러지지도 않는 진짜 잠김 현상이 있을 때. 둘째, 4주가 넘도록 계속 무릎에 뭔가 끼인 듯한 기계적인 이물감이 사라지지 않을 때. 셋째, 전방 십자인대 같은 중요한 구조물이 같이 손상됐을 때. 넷째, 이건 젊은 분들에게 해당되는데 혈액 공급이 잘 되는 레드존이라는 부위가 찢어졌을 경우예요. 이건 수술로 꿰매면 회복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지막으로 석 달 이상 제대로 된 보존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다면 그때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예외 상황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섣불리 수술을 선택하기보다 내 몸이 가진 이 놀라운 자생력을 믿고 8주의 골든타임에 한번 투자해볼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다시 힘차게 땅을 딛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